수미는 언니의 방으로 가 언니의 책상에 놓인 노트를 펴서 읽었다. 가장 최근에 쓴 것은 이런 것이었다. 나를 둘러싼 어른들이 올바르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어른들이기를 바랐다. 이제는 스스로 그러한 어른이 되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숨을 잃은 이에게 참회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드린다.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은 어린 시절 수미가 유미 언니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걸 읽는 장면을 읽어보았습니다. 미래산책 연습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고리처럼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미와 수미의 친구 정승, 그리고 수미가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부르는 유미 언니의 이야기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요. 작가인 나와 부산에서 인연을 맺게 된 최명환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미 언니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에서는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성 최명환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최 선생은 82년 미문화원에 불이 나던 그날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아직 쌀쌀한 봄이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그래서였는가 그래서 불이 금방 붙었는지 모르겠다. 연기가 주변 건물에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서 문을 닫고 일을 하다가 몇몇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일이 남은 최 선생은 기침을 하며 남은 일을 했다고 하였다. 어느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50대 남자 둘이 빨갱이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최명환의 코와 미간에 깊은 주름이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 최명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 남자 둘이 선 바닥 옆에 소리를 내어 침을 뱉었다고 했다. 도넛은 맛있고 최명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떨 때 오후의 시간은 영원한 것 같다. 82년의 3월. 3월이면 아직 추운 날씨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나 물질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최명환과 근처 백화점에서 미문화원 건물을 보고 있을 남자를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명환은 70년대 끝자락 학생들이 시민들이 독재, 타도, 유신, 철폐를 외치는 것을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주말길 위에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기 위해 어떤 시간을 반복해야 할까? 이 질문이 과거의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반복해야 할까라는 평면적인 질문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작가인 나는 최명환과 도넛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가 겪게 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다른 업로드편에서 책의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도 각각의 인물들이 각자의 장면에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주제 중 하나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이 소설을 바라보자면 시간을 반복한다는 것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죽기 전까지 어떤 시간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읽혔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 좋은 기억을 나누며 시간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각자가 죽기 전까지 어떤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의 생명들에게 전해줄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도 읽혔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각각 다른 세계의 장면에 있다기보다는 원을 그리며 모두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읽거나 소개한 부분은 단편적인 이야기뿐이고요. 이 책에 관심이 생겼다면 직접 책을 매만지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관해 소개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기호 작가인데요. 한국일보에 미래산책 연습에 관한 소개글을 실었더라고요. 그걸 읽어볼까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제대로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호.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걷는다. 산책자들은 저 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시간이 지난 미래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박솔매의 장편소설 미래산책 연습은 그런 산책자들의 이야기다. 산책자가 주로 걷는 공간은 부산이다. 부산은 소설 속에서 어떤 공간인가? 주인공인 과거의 수미가 어린 시절 잠시 살았던 도시이다. 그 도시를 현재에 나가 다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오래된 건물들을 천천히 바라본다. 소설은 마치 독자들을 그 산책의 동행자로 삼아 사건이 아닌 풍경을 보여주며 천천히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위도 아닌 길들을 걸어다닌다. 산책이니까 당연히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리듬에 같이 발을 맞추어야만 감각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소설들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들, 갈등의 첨예함이나 돌출된 캐릭터의 막다른 선택이나 반전 따위는 여기 없다. 그래서 안전하고 한적한 시간이 이어진다. 하지만 소설을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 시간들이, 그 산책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연습은 어떤 연습인가? 그 연습의 기원엔 80년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놓여 있다. 지금은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변한 그 공간은 과거의 상처와 망각의 집합체이다. 큰 역사 아래서 기억되고 애도된 인물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지 못하고 애도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 그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기억해내는 게 소설의 일이다. 박솔매의 소설은 그 인물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되 역사의 방식이 아닌 산책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계속 연습한다. 최명한과 함께 윤미도 더불어 그 목소리를 잊지 않으려고 연습한다. 같이 걷는 마음을 연습한다. 우리는 힘센 역사 소설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 역사 소설들은 그러나 문장과 화법 또한 역사의 기술과 많이 닮아 있었다. 박솔매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로 역사를 전유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함께 체험하게 만들어준다. 미래산책 연습은 우리에게 먼저 도착한 박솔매 소설이다. 우리는 같이 산책하기만 하면 된다. 옆으로 뛰는 어린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한 소설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잠이 오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